2021년 3회 CBT 기출보건 문제입니다. 7번 RLC 병렬 공진 회로에서 공진 주파수를 물어봤어요. 공진은 허수부가 0일 때죠. 직렬에서나 병렬에서나 허수부가 0일 때 공진인데, 자, 그렇다면 RLC 병렬 공진이라고 했으니까 병렬에서의 어드민턴스 구해볼게요. 어드민턴스는 R분의 1 더하기 J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 되고요. 결국 얘가 0이니까 XC는 XL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요 XC는 오메가 C분의 1이고 얘는 오메가 L이니까 오메가 제곱은 LC분의 1이 되고요. 오메가는 또 루트 LC분의 1, 얘는 2파이 F니까 F만 남기고 2파이 넘기면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나타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자체 인덕턴스가 160mH, 250mH인 두 코일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가 150mH일 때의 결합계수를 물어봤어요. 먼저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의 관계를 나타내면 이 상호 인덕턴스는 결합계수 곱하기 루트 각각 자기 인덕턴스 곱한 것,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결합계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K를 두고 식을 정리해 볼게요. 그렇다면 루트 L1, L2분의 M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 10에 대입해 보면 160 곱하기 250이고 M은 150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0.75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11번 어떤 한 점에 4 곱하기 10의 3승 쿨롱의 전하가 있고 이 점으로부터 1m인 지점 전속밀도 dA, 2m인 지점의 전속밀도 dB 각각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전속밀도는 단위 면적당 전속의 수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전속밀도는 단위 면적당 전속, 그리고 얘를 풀어서 나타내면 4파이 R 제곱분의 Q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요. 입실론 2 전개의 세기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dA를 구하면요. 4파이 곱하기 거리가 1이었죠. 그리고 전하량은 4 곱하기 10의 3승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요. 대략 318 정도 나옵니다. 단위는 전속 밀도니까 전속 퍼 세제곱미터. dB는 2m라 그랬죠, 거리가. 그래서 곱하기 2, 4 곱하기 10의 3승. 요거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80 정도 나옵니다. 단위는 콜롬 퍼 세제곱미터.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 자기 회로에서 자기 저항이 2000A/W래요. 그리고 기자력이 30,000 A/T이라면 자속을 물어봤어요. 먼저 기자력 F는요. NI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기 저항 곱하기 자속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얘 자기 저항, 자속, 기자력이래요. 그러면 요 식을 활용하면 되겠죠. 기자력은 자기 저항 곱하기 자속. 그럼 자속을 구하는 거니까 파이는 Rm분의 F고요. Rm 자기 저항은 2000, 기자력은 30,000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15, 단위는 웨버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17번 두 종류의 금속 접합부에 전류를 흘리면 열의 흡수 또는 발생 현상이 생긴대요. 이러한 현상은 펠티의 효과죠. 다른 금속에 전류를 흘리면 온도차가 생겼다. 요거는 펠티의 효과, 그 냉장고의 원리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베크는 반대로 다른 금속에 온도차를 두었더니 전류가 흐르더라. 요게 제백이었죠. 그 초전도는 어떤 물질이 전기 저항이 0이 되고 자기장을 밀쳐내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을 초전도 효과라고 하고,
홀효과는 자기장의 방향에 직각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장과 전류 모두의 수직 방향으로 전위차가 발생한 현상을 홀효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19번 공기 중에 자장의 세기가 자장이 있는 곳에 자극을 놓았대요. 이 자극을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때 힘은 요 자극 M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 H를 곱한 값이죠. 그래서 각각에 대입해보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곱하기 20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1.6으로 1번입니다. 26번 동계전동기의 계좌전류를 가로축에 전기자전류를 세로축에 해서 나타낸 V곡선에 관한 설명. 가로축이 계좌전류, 세로축이 전기자전류로 이러한 V곡선이 나타나게 되죠. 이거는 동기전동기의 위상특성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전동기의 부하를 일정하게 하고 계좌전류에 대한 전기자전류의 변화를 나타낸 곡선이고요. 1번 위상특성 곡선이라고 한다. 이거 맞습니다. 곡선의 최저점은 0률 1. 여기 최저점이 0률 1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계좌전류를 조정해서 0률을 조정할 수 있는 거 맞고요. 부하가 클수록 V곡선은 아래로 향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36번 다음 중 비례추이를 통해 속도를 변화시키는 전동기는 먼저 비례추이를 사용하는 전동기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예요. 4번.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비례추이는 권선형 회전자의 외부 저항을 접속해서 변동시킬 때 전동기의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슬립 값이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 인버터 장치의 약호는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장치여서요. 정답 1번입니다. 40번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이오드 1번 제너 다이오드고요. 얘는 정전압 다이오드고 발광 다이오드 말 그대로 불빛이 나는 다이오드인데요. 조명용 램프에서 사용됩니다. 포토다이오드는 광 검출 특성을 이용한 센서 회로에 사용되고 베르스트 다이오드는 저항이 변화하는 특성을 이용한 회로에 사용됩니다. 43번 금속관 배관공사에서 절연 부싱을 사용하는 이유는 요 관 끝부분에서 전선의 이님 교체 시 발생하는 전선의 손상 방지를 위해서 절연 부싱을 사용합니다. 정답 4번이고요. 이렇게 금속관이 있으면 여기 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금속관 여기가 날카로워서 이 선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관에 부싱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전선에 손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절연 부싱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56번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어보았는데요. 이렇게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부하의 평균 전력을 물어보는 것은 부하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하율이 크다는 것은 가동률이 높다는 거겠죠. 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57번 플로덕트 공사에 의한 저하 목내 배선에서 절연전선으로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전선의 굵기가 몇 제곱밀리 이하인 경우인가? 플로덕트 공사에서는 전선은 항상 5개형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 절연전선이어야 하고요. 연선, 하지만 단선일 경우에는 단면적 10제곱밀리 이하인 경우입니다. 58번 다음 중 전주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 자 전체 길이가 16m 이하, 15m 이하이고 그리고 땅에 묻히는 깊이는 여기 전체 길이의 6분의 1 이상이어야 되네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60번 전선의 접속법에서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 기준 옳지 않은 것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각각의 표주를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네요. 2번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금속관 안에 전자적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하는 거 맞고요. 각각의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 러그에 동일한 도체에 2개 이상의 리벳 또는 2개 이상의 나사로 완전하게 접속해야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4번도 맞고요. 정답 1번입니다.